자, 이번 시간 제8장 공유결합과 결합 이론, 분자 구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챕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자의 3차원적인 모양을 결정하는 이론으로서 VS-EPR 모형이라는 이론을 배워볼 것입니다. 그리고 결합의 세기, 그리고 결합의 모양 같은 것들을 총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서 원작과 결합 이론을 배울 텐데요. 여기서 원작과라는 것은 우리가 원작과 전자라고 표현할 때 그 원작과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원작과 결합 이론을 설명할 때 이제 분자의 모양을 설명하기 위해서 연결시켜주는 이론이 있는데 그것을 혼성 오비탈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두 섹션에 걸쳐서 혼성 오비탈 이론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극성 공유 결합과 쌍극자 모멘트, 우리가 7장에서도 좀 다뤘었던 그 쌍극자 모멘트를 다룸으로써 분자 간의 힘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워보겠습니다. 분자 간의 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분자 간의 힘이 어떻게 더 세지는지 이런 걸 좀 공부를 할 거고요. 그 이후에는 분자 오비탈 이론들을 배워보겠습니다. 추후에는 이제 분자 오비탈 이론하고 원작과 결합 이론을 어떤 식으로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VS-EPR 모형입니다. 이 VS-EPR 모형은 분자의 모양, 3차원적인 모양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론입니다. 우리가 분자의 3차원적인 모양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3차원적인 모양이란 무엇이냐? 물은 H2O인데 H2O는 이와 같이 구분형으로 생겼고요. 암모니아는 삼각뿔 형태로 생겼고 메테인은 정사면체 형태로 생겼습니다. 이런 형태들은 분자 내에 있는 원자들의 3차원적인 배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 배치의 형태를 VS-EPR 모형으로 알 수가 있고 이는 결합 원자의 전자 구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이 VS-EPR 모형이란 무엇이냐? 약자가 Valence Shell Electron Pair Repulsion 모델이에요. Valence Shell이라는 게 원자가 껍질이고 Electron Pair가 전자쌍이고 Repulsion이 반발이죠. 원자가 껍질에 있는 전자쌍들이 반발을 하면서 모양을 잡아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원자가 껍질에 있는 전자쌍들은 결합전자도 있고요. 고립전자쌍, 우리가 다른 말로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불러요. 이런 두 가지 형태의 전자쌍들이 있는데 이들이 전하 구름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어, 결합전자 그러면은 물에서 산소하고 수소 사이에 네, 결합전자쌍이 이렇게 생길 건데 요거를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전하 구름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들 가능하면은 이런 전하 구름들이 가능하면 멀리 떨어지게 하는 방향으로 반발력을 최소화하는 것. 그것이 VS-EPR 모형의 핵심입니다. 자, VS-EPR 모형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전하 구름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잠시만요. 저희 약간 마이크가 해제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예, 잘 되고 있네요. 다시 공유하면서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럼 그 전하 구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걸 하려면은 전자점 구조, 예, 루이스 전자점 구조식을 먼저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이후에 중심 원자 주위에 전하 구름, 그러니까 전하 구름이라는 건 전자쌍을 보는 겁니다. 결합 혹은 비공유 전자쌍을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형태로 중심 원자 X 주변에 4개의 결합이 있다. 그러면은 4개의 전하 구름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또 다른 예,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봐요. X 주변에 이중 결합 하나, 단일 결합 하나, 비공유 전자쌍 하나. 이거는 결합이 두 개지만 하나의 전하 구름으로 묶여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의 결합이고 전하 구름이고 이거 하나의 전하 구름이고 요거 하나의 전하 구름에서 세 개의 전하 구름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는 전자가 4개 있기 때문에 이 전하 구름보다는 더 클 겁니다. 어쨌든지 전하 구름 자체, 그룹 자체는 하나로 본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전하 구름은 공간에서 가능하면 멀리 떨어지도록 배양한다. 이거는 공간적인 기하학적인 배양이에요. 원자 주위에 전하 구름들이 두 개 있을 때 제일 멀리 떨어뜨리려면은 양쪽 끝에다 갖다 놔야 될 거고, 세 개 있을 때 제일 멀리 떨어뜨리려면은 120도 각도를 두고 떨어뜨려야 될 건데, 그런 식으로 기하학적 구조를 배양을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방향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는 거는 결국 전하 구름의 숫자에 의존을 합니다. 자, 이게 전화 구름의 숫자에 따라서 어떤 형태가 되는지를 찾아볼게요. 두 개의 전화 구름만 가지고 있을 때 서로 반대 방향을 해야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CO2의 루이스 전자점 구조식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전화 구름이 탄소 주변에 두 개 있죠. 두 개가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기 위해서 180도 각도를 이룰 겁니다. 자, HCM 분자, 얘도 C 주변에 단일 결합하고 삼중 결합으로 조금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전하 구름이 두 개가 있죠. 이것이 180도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CO2 분자랑 HCM 분자는 그림을 그려보면 직선형, 선형 분자가 됩니다. 전하 구름이 세 개가 있을 때 세 개가 가장 멀리 떨어지려면은 120도가 떨어져 있어야 될 거예요. 자, 이게 CH2O인데요. 요 분자를 그려보면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중심 원자 탄소를 기점으로 해서 세 개의 전하 구름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전하 구름이 서로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면은 이렇게 120도, 120도, 120도가 떨어져 줘야 되기 때문에 삼각형 모양을 갖습니다. 물론 이 전하 구름들이 전부 다 똑같은 크기를 갖고 있다면 120도겠지만, 여기서 이 각도가 122도로 조금 더 커지는 이유는 이 이중 결합이 갖고 있는 전하 구름의 사이즈가 조금 더 크니까 조금 더 얘네들을 멀리 밀어내고 싶어 하는 성질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전하 구름에 의해서 결합이 연결되어 있을 때 모양은 평면 삼각형이 됩니다. 자, 이거 SO2 분자인데요. SO2 분자는 루이스 전자점 구조식을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전하 구름이 몇 개죠? 단일 결합 하나, 이중 결합 하나, 비공유 전자쌍 하나. 세 개의 전하 구름이 생깁니다. 세 개의 전하 구름이 생기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비공유 전자쌍도 하나의 전하 구름이 돼서 이 전하 구름들은 삼각형의 배치를 이루게 될 거예요. 삼각형의 배치를 이루게는 되는데, 문제는 요게 안 보이는 거죠. 눈에는 산소하고 산소하고만 결합되어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분자 모양 자체는 구분 모양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제 전하 구름의 배치는 120도, 120도, 120도의 평면 삼각형이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만, 이 부분을 제외하고 눈에 보이는 부분만 보면은 이것은 구분형이 되는 겁니다. 자, 네 개의 전하 구름이면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네 개의 전하 구름들이 전부 다 결합일 때, 그리고 일부가 비공유 전자쌍일 때 모양이 달라질 겁니다. 자, 네 개의 전하 구름이 있을 때 우선 모든 전하 구름들이 다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이것은 이제 최대한 네 개가 가장 멀리 배치를 하도록 하는 정사면체가 될 겁니다. 자, 정사면체일 때 기하학적으로 이 전하 구름과 이 전하 구름의 사이각은 109.5도가 됩니다. 만약에 네 개의 전하 구름 중에 하나가 비공유 전자쌍이었다. 암모니아거든요. 암모니아의 루이스 전자점 구조식을 그리면은 이렇게 되는데, 명백히 네 개의 전하 구름이 있죠. 결합 세 개와 비공유 전자쌍 하나. 근데 이 중에서 하나의 그 전하 구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만 떼서 놓으면은 삼각뿔 형태가 됩니다. 자, 물 분자는 마찬가지인데요. 물 분자의 루이스 전자점 구조식을 그리면 이렇게 되죠. 물 분자 주변에도 네 개의 전하 구름이 있는데, 네 개의 전화 구름들이 정사면체 배치를 하지만 비공유 전자쌍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부분만 그리면은 구분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H2O 분자는 구분 모양입니다. 전화 구름이 다섯 개다. 다섯 개면은 기하학적으로는 삼각 쌍뿔로 배치가 됩니다. 여기 이제
중심 원자에 대해서 네, 5개의 전화 구름이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기점으로 하고 아래 위에 어, 그 하나씩의 전화 구름들이 배치하는 요 세 개를 적도 방향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를 이제 축 방향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개를. 그러니까 축 방향의 두 개, 적도 방향의 세 개. 요거의 전화 구름이 배치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5개의 전화 구름들은 서로 이제 사이각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색깔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봅시다. 이 전화 구름과 이 전화 구름의 사이, 이 적도 방향에 있는 세 개의 전화 구름들의 각도는 120도가 됩니다. 축 방향에 있는 두 개의 전화 구름들의 사이는 180도가 됩니다. 축 방향하고 적도 방향에 있는 전화 구름하고 사이는 90도가 됩니다. 사실 이 5개의 전화 구름이 있을 때는 5개가 이제 어떤 식으로 배치를 편안하게 배치를 하려다 보니까 삼각 쌍뿔이 된 거지. 이 5개의 위치들이 다 동일하게 안정한 건 아니에요. 어, 그 안정한 거는 이제 적도 방향이 조금 더 안정합니다.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적, 적도 방향의 얘를 기점으로 봤을 때 얘는 4개의 전화 구름하고 인접해 있는데 2개는 120도 방향에 있고 2개는 90도 방향에 있습니다. 적도 방향 90도 방향에 2개, 120도 방향에 2개랑 인접해 있죠. 축 방향은 그럼 어떠냐? 축 방향은 반대쪽 축 방향에 있는 건 인접해 있지가 않아요. 적도 방향에 있는 3개만 인접해 있는데 90도가 3개 인접해 있습니다. 야, 이렇게만 보면은 적도 방향에는 인접해 있는 게 4개나 있고 축 방향은 3개가 있으니까 적도 방향이 더 불안정해지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120도는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는 각도이기 때문에 이거 2개 정도 있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돼요. 다만 적도 방향에서는 2개의 90도 각도에만 인접해 있고 축 방향에는 3개의 90도 방향에 인접한 전화구름이 있기 때문에 얘가 더 불안정한 자리가 됩니다. 요걸 머릿속에 좀 기억해 둡시다. 자, 그래서 5개의 전화 구름이 있을 때 삼각 쌍뿔이 됩니다. 이제 PCL5를 그려보면은 이런 형태의 그 루이스 전자점 구조식이 그려지게 되는데요. 얘는 삼각 쌍뿔형 모양으로 그려집니다. 우리가 루이스 전자점 구조식을 그리면은 오각형인가 싶기는 하지만 오각형이 아니죠. 3차원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는 삼각 쌍뿔형이 돼야 됩니다. 자, 근데 5개의 전화 구름이 있을 때 4개가 결합으로부터 기인한 거고 하나가 비공유 전자쌍이다. 그럼 이 비공유 전자쌍을 어디다가 위치시키느냐가 이제 문제가 돼요. 비공유 전자쌍을 적도 방향에 위치를 시킬 거냐, 축 방향에 위치를 시킬 거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비공유 전화 구름에도 급이 있는데요. 비공유 전자쌍하고 결합 전자쌍하고 누가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려고 하는지를 생각해 봐요. 원자하고 사이에 잡혀 있는 전자쌍. 요거는 결합 전자쌍이고요.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에요. 결합 전자쌍은 어차피 A 주변에는 있지만 B 주변에도 있기 때문에 이 결합 전자쌍은 A와 B 사이에 속박되어 있는 겁니다. 양쪽으로 속박되어 있어요. 비공유 전자쌍은 A에만 속박되어 있습니다. 비공유 전자쌍은 덜 속박이 되어 있죠. 이제 조금 더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싶어 하고 자기의 영역을 더 크게 만들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 점유 차원에 있어서는 비공유 전자쌍이 더 넓은 위치를 차지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정해집니다.
자, 여기서 어, 5개의 전화구름이 만드는 삼각 쌍뿔형에서 어느 위치가 더 안정하다고 했죠? 안정하다는 거는 그만큼 그 전화구름이 존재하는 위치가 더 넓다는 겁니다. 적도 방향이 더 넓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비공유 전자쌍은 적도 방향으로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적도 방향에 있는 요 비공유 전자쌍을 업다 치면 모양은 시소 형태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사람이 탈 수 있고 이게 이제 지렛대의 받침축 역할을 하는 시소 모양입니다. 네. 그다음에 비공유 전자쌍이 그러면 전화구름 중에 2개다. 그럼 이거 역시 그 적도 방향을 제거해야 되죠. 적도 방향에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T자 모양이 됩니다. 5개의 전화구름 중에 3개가 비공유다. 셋 다 적도 방향에 놔야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는 일자형, 네, 선형 분자가 됩니다. CO2 같은 선형 분자가 되어버립니다. 마치 전하 구름이 2개만 있는 것처럼 보여버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게 그렇고 실제로는 2개의 결합 전자쌍이 축 방향에 놓여 있고 3개의 비공유 전하 구름이 적도 방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자, 여기서 5개의 전하 구름이 갖게 되는 여러 가지 기하 구조, 분자의 모양은 삼각 쌍플형일 수도 있고 시소형일 수도 있고 T자형일 수도 있고 선형일 수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베리에이션이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전화구름이 6개가 된다. 그러면은 정육면체가 됩니다. 정육면체는 이런 모양이죠. 삼각형이 8개가 정육면체가 아니라 정팔면체입니다. 삼각형이 8개가 붙어 있는 형태. 근데 아까 삼각 쌍뿔형하고 달리 감사하게도 모든 전화 구름들이 전부 다 4개의 전화 구름들과 90도 각도를 두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위상이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비공유 전자쌍이 들어오더라도 아무 데나 배치를 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SF6 분자는 팔면체를 그대로 가지는데요. 여기서 SbCl52- 얘는 여기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가 있어요. 이걸 어디다가 위치시키느냐? 어디 위치시키든 상관이 없어요. 이쪽에다 위치를 시키게 되면은 얘는 사각뿔 형태가 되죠. 그리고 xenon F4 분자는 2개를 없애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사각 평면 형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2개의 비공유 전자쌍을 여기도 없애고 여기도 없애는 거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 비공유 전자쌍은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으니까 비공유 전자쌍끼리 최대한 넓게 떨어뜨려 줘야 돼요. 이 90도 각도로 떨어진데 전어구름들 비공유 전자쌍으로 배치를 하게 되면은 불안해져서 얘가 반대로 넘어가 버릴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평면 사각형 형태가 나옵니다. 자, VSEPR 모형을 이용하여 분자 모형을 예측해 봅시다. 첫 번째 단계는 루이스 전자점 구조식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를 풀게 될 때 루이스 전자점 구조식과 VSEPR 이론은 항상 같이 엮여집니다. 전자점 구조식을 그리시오, 뭐 형식 전화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시오. 제일 타당한 모형에서 VSEPR 모형으로 분자의 모양을 예측하시오. BR5의 밸런스 일렉트론의 개수는 브롬의 7개, 플로린의 7개에서 5개, 7, 6이 42죠. 그 다음에 배치를 하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배치를 하게 되죠. 5개를 배치를 하면서 10개의 그 전자를 썼으니까 32개가 남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30개죠. 2개 남았죠. 어디다가 놔둘까? 네. 중심 원자에 넣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브롬은 3주기 이상의 원소이기 때문에 옥텟을 확장시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전화 구름의 개수는 결합이 5개고 비공유가 하나죠. 총 6개죠. 그러면은 일단 전화 그룹들은
정팔면체 배치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얘를 어디다가 놔야 되느냐? 정팔면체 배치를 정팔면체 배치를 하게 될 건데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오게 되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각뿔 형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내시는 겁니다. 자, 조금 더 큰 분자의 기하 구조를 봅시다. 예를 들어 이제 에틴이라고 하는 이 분자는 중심 원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카본이 지금 두 개 있죠. 요거 중심으로 세 개의 전하그룹, 이거 중심으로 세 개의 전하그룹이니까 삼각형이 두 개 포개져 있는 형태가 될 겁니다. 에테인, 에테인은 요런 형태인데 요 카본 중심으로 정사면체, 요 카본 중심으로 정사면체 두 개가 쌓여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자, 두 번째 예제를 봅시다. 피루부산, 여기 이제 밑에 있는 게 피루부산인데, 요게 이제 이미 피루부산에 대한 루이스 전자점 구조식이 거의 다 그려진 거예요. 물론 루이스 전자점식을 완성을 하려면은 산소에다가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을 찍어줘야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는 어, 원자들을 둘러싼 기하 구조를 설명하고 분자 전체의 모형을 그리라는 건데 이건 그리라는 문제보다는 중심 원자들에 대해서 기하 구조를 판단하라라고 보면 됩니다. 중심 원자란 뭐냐? 주변 원자가 아닌 걸 말하는 거예요. 얘가 중심 원자고 얘가 중심 원자고 얘가 중심 원자고 얘가 중심 원자예요. 얘 중심 원자 주변의 기하 구조를 봅시다. 주변에 전하구름이 4개가 있죠. 그리고 4개가 전부 다 결합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정사면체가 되겠죠. 얘 중심으로는. 얘는 봅시다. 얘는 전하구름이 3개가 있고 이중결합 하나, 단일결합 2개예요. 평면 삼각형. 얘도 마찬가지로 평면 삼각형이죠. 얘는 뭐냐? 산소는 주변에 전하구름이 4개입니다. 2개의 결합, 그다음에 2개의 비공유전자쌍. 그러면은 정사면체 배치를 하는데 정사면체 배치 중에서 비공유 전자쌍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게 되니까 구분형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심 원자 1, 2, 3, 4에 대한 기하 구조를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차원적인 모양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양은 알았는데 VS EPR 이론의 단점은 뭐냐? 이 결합이 얼마나 강할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결합이 얼마나 강할지를 알기 위해서 원자과 결합 이론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약간 이제 오비탈 이론하고 연결이 됩니다. 오비탈 우리가 원자 오비탈을 배웠었잖아요. 원자 오비탈에 어떤 전자와 어떤 오비탈의 어떤 전자가 어떻게 만나서 공유를 하게 되느냐 그걸 보여주는 건데요. 공유 결합에서 전자쌍이 어떻게 공유되는지를 보여준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게 시각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비탈을 이용해서 결합의 색이라든지 결합의 양상을 볼 수 있는 이론은 분자 궤도함수 이론이 있는데 분자 오비탈 이론이 있는데 분자 오비탈 이론은 전자들이 어떤 에너지에 채워지는지만 보여줍니다. 이 시각적으로 어떤 원자에 어떤 누구랑 어떤 원자에 누구랑 어떻게 결합한다 이걸 보여주지 않아요.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원자과 결합 이론의 장점입니다. 자, 두 원자들이 서로 충분히 접근해서 한 원자의 홀전자 점유 오비탈이 다른 전자의 홀전자 점유 오비탈과 겹칠 때 공유 결합이 생성이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자, 한쪽 원자의 오비탈 중에 이렇게 홀전자, 업스핀으로 되어 있는 놈하고 다른 쪽 원자의 한 오비탈에서 다운스핀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합쳐져서 분자 궤도 함수가 돼서 업스핀, 다운스핀으로 스핀 페어를 만들게 돼서 결합이 생성된다. 이것이 원자과 결합 이론입니다. 그래서 두 오비탈이 겹친다라고 표현을 해요. 두 오비탈이 겹쳐서 짝을 이루게 된 전자쌍은 요거죠. 전자쌍은 두 원자핵에 끌리게 돼서 공유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 오비탈과 원자 오비탈의 겹침으로 결합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전자와 전자가 공유된다라고 했지만 원자과 결합 이론에서는 오비탈과 오비탈이 겹쳐져서 하나로 공유가 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업스핀과 다운스핀이 만나서 공유가 되는 하나의 전자쌍이 됩니다. 자, 이 원자 오비탈은 이제 파동 방정식으로부터 얻는 건데, 이제 이건 이제 좀 복잡한 얘기죠. 파동 방정식은 그 전자의 모양을 사인 함수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동 함수를 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자를 사인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만 알면 됩니다. 근데 사인 함수에서 이쪽은 이제 플러스 쪽으로 y 값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쪽은 마이너스 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이와 같이 전자는 파동성을 지니기 때문에 플러스 위상을 가질 수도 있고 마이너스 위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오비탈이 분자 오비탈 원자 오비탈이 전자가 어떤 형태를 지니느냐에 따라서 플러스 위상을 가질 수도 있고 마이너스 위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p 오비탈의 모양을 알고 있습니다. py 오비탈 그러면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py 오비탈에서 한쪽 부분을 이제 까맣게 칠해줍니다. 왜냐? 요게 이제 마디 면이 되는데 마디 면을 기점으로 이쪽은 플러스 위상을 갖고 있는 오비탈이고 이쪽은 마이너스 위상을 갖고 있는 어, 그 오비탈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왜 이 위상을 얘기를 하느냐? 원자과 결합 이론에서 원자 오비탈들이 서로 겹칠 때 조건이 있어요. 두 로브의 겹침이 같은 위상이라 해야 됩니다. p 오비탈하고 p 오비탈이 겹친다. 플러스와 플러스 오비탈만 겹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여기서 이제 빨간색, 파란색으로 해서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위상이라는 건데 요 두 개만 겹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s 오비탈은 하나의 페이지만 갖고 있는데 1s 오비탈 플러스 페이지랑 p 오비탈의 플러스 페이지가 겹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겹친다고 표현을 합니다. 겹쳐서 두 원자에 공유된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때 겹칠 때 겹치는 방식이 두 가지인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직접 겹침, 정면 겹침 있을 수 있는데 정면 겹침으로 이루어지는 결합을 시그마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정면 겹침이 아니면 뭐냐? 이런 게 있죠. p 오비탈 두 개가 서로 나란해요. 나란한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보고 있고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보고 있으면은 얘네들이 좀 넓은 영역을 공유해서 겹침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요때는 파이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그마 결합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궤도함수끼리 일어나는 거고 파이 결합은 서로 평행한 궤도함수끼리 일어나는 겁니다. 당연히 시그마 결합이 파이 결합에 비해서 더 강합니다. 더 직접적인 결합입니다. 자, 원자과 결합 이론의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을 얘기를 할게요. 공유 결합은 서로 반대 스핀의 홀전자를 갖는 원자 오비탈들이 겹쳐서 형성이 돼야 된다. 서로 반대예요. 서로 플러스 2분의 1 스핀 마이너스 2분의 1 스핀의 홀전자들이 겹쳐야 되고 겹칠 때 왼쪽 원자하고 오른쪽 원자의 원자 궤도 함수의 위상이 같아야 됩니다. 결합에 참여하는 각 원자는 자신의 원자 오비탈을 유지하되 겹치는 오비탈이 존재하는 전자쌍은 두 원자에 의해서 공유됩니다. 오비탈이 겹침이 클수록 더 많이 겹칠수록 결합은 셉니다. 네, s 오비탈 이외의 다른 오비탈이 결합에 관여할 때 이 결합은 방향성을 갖습니다. 방향성을 갖는다는 얘기는 s오비탈은 사방팔방 다 똑같은 페이지인데 p오비탈은 이런 식으로 방향을 가져야 되죠. 이 방향, 이 방향이 페이지가 맞아야지만 결합을 하기 때문에 방향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원자과 결합 이론의 일반적인 이론인데 원자과 결합을 얘기를 하다 보면 VS-EPR 이론하고 상충되는 게 자꾸만 생겨요. 예를 들어 메테인 분자 우리가 VS-EPR 이론에서 정사면체 구조를 갖는다고 했어요. 이거는 루이스 전자점 구조식으로 그려서 VS-EPR 이론으로 대입해 보니까 이 모양이 나왔는데 원자과 결합 이론에서는 이게 말이 안 돼요. 왜냐? 탄소는 이런 전자 배치를 가지죠. 1s 오비탈의 두 개, 2s 오비탈의 두 개, 2p 오비탈의 두 개의 전자 배치를 가지고 원자과 전자는 요만큼입니다. 원자과 전자 4개죠. 근데 2s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이미
페어를 이루고 있어요. 쌍을 이루고 있어요. 얘는 결합에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자과 결합 이론에서는 홀전자가 다른 놈의 홀전자랑 결합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결합에 참여를 못해요. 그럼 전부 다 홀전자로 떼놔야겠네? 그래서 처음에 생각한 게 이겁니다. 요 다운스핀의 전자가 이쪽으로 올라가서 약간 들뜬 상태를 만들어서 에너지를 받아서 들뜬 상태를 만든 다음에 얘네들이 각각 하나씩 수소가 갖고 있는 1s 오비탈의 홀전자랑 쌍을 이루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요 전자 하나와 이 전자 세 개는 서로 다른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등한 네 개의 공유 결합을 갖는다는 VS-EPR 이론하고 상충되는 겁니다. 요걸 맞추려다 보니까 S오비탈에 있는 전자 두 개랑 P오비탈에 있는 전자 두 개가 동등한 크기의 원자 오비탈 네 개를 만든다라는 가상의 이론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혼성 오비탈입니다. S오비탈 하나하고 P오비탈 세 개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뭔가 들뜬 상태에서 이 네 개가 막 다 짬뽕이 돼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오비탈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요거 이제 라이너스 폴링이 한 엄청난 일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들뜬 상태 요 상태에서 요게 여기 없어졌네요. 요게 다 합쳐져서 혼성화라는 건 다 섞었다는 거예요. 색깔 섞듯이 빨간색, 파란색 섞어서 보라색 되듯이 S오비탈하고 P오비탈을 섞어서 요거와 요거의 에너지의 얼핏 중간 정도 뭐 일단 3대 1이니까 한 4분의 3 정도 위치가 되는 sp3라는 혼성화 오비탈을 썼다는 겁니다. 여기서 sp3라고 쓸 때 요게 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p 오비탈, d 오비탈 할 때 s에 두 개의 전자가 있고 p에 뭐 여섯 개의 전자가 있고 이렇게 쓰잖아요. 요때 이 위첨자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요거 세 글자 s하고 p하고 위첨자 3이 하나의 단어예요. 이 오비탈, 하나하나의 오비탈, 네 개의 축퇴된 오비탈을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sp3 혼성화 오비탈이라고 부릅니다. sp3 혼성화 오비탈에 4개의 전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4개의 홀 전자가 각각 동일한 에너지를 갖는 오비탈에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소가 갖고 있는 1s 오비탈하고 다 이제 결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얘가 하나씩 배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혼성 원자 오비탈은 S하고 P 원자에 대한 파동 함수들의 수학적 결합입니다. 수학적 결합이라는 게 뭐냐? S 오비탈도 파동, P 오비탈도 파동 함수로 설명이 될 수 있어요. S 오비탈이 이런 형태, P 오비탈이 뭐 이런 형태다. 그러면은 sp3 오비탈은 S 오비탈 하나하고 P 오비탈 세 개의 파동 함수가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파동 함수를 만들었다고 보는 겁니다. 수학적인 결합이라는 게 어, 더하기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동 함수를. 여러분 사인 함수 더하기 할 수 있죠.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더하기 뭐 고등학교 때 삼각함수 뭐 가법 정리 같은 것들 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sp3라는 새로운 함수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요게 지금 혼성화 되기 전이에요. s 오비탈하고 p 오비탈 세 개인데 이게 결합이 되면 s 오비탈스럽게도 생겼고 p 오비탈스럽게도 생긴 sp3 혼성화 오비탈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제 R형 모양으로 생기긴 했어요. 여기 마디면이 존재를 하는. 근데 s 오비탈의 이 빨간색 성격을 많이 갖고 와서 빨간색이 좀 더 커져 있습니다. 어, 약간 이제 과장해서 그리자면 빨간색이 큰 거. 요런 것들이 네개가 생겼는데 요런 것들이 네개가 생겨서 공간에 배치를 하려다 보니까 정사면체로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풍선을 작은 꼬다리를 하나 내고 큰 면을 큰 이제 그 공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똑같은 풍선 네개를 꼭지 부분을 엮어서 하나로 붙들어 맸다고 했을 때 정사면체 형태로 이 부분들이 배치를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사면체 형태로 오비탈들이 배치를 하니까 여기에 이 각각의 오비탈에
1s 오비탈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수소의 1s 오비탈이 들어와서 결합을 하니까 VSEPR 이론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정사면체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죠. 얘는 뭐다? 얘는 sp3 오비탈이다. 얘도 sp3 오비탈이다. 얘도 sp3고 얘도 sp3 오비탈이다.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요렇게 이제 중첩이 됐죠. 중첩이 됐으면은 얘는 정면으로 겹쳐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시그마 결합입니다. 요게 시그마죠. 대문자 시그마는 이렇게 쓰고 소문자 시그마는 이렇게 써줍니다. 자, 요거랑 유사한 것들이 뭐냐? 메테인에서도 sp3 혼성 오비탈이 나오면서 4개가 모두 다 공유가 되는 거고 암모니아도 sp3 혼성화 오비탈이 만들어지는데 sp3 혼성화 오비탈에서 암모니아는 하나의 sp3 혼성화 오비탈에는 전자가 페어가 되어 있고 나머지 3개에만 홀 전자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고립 전자쌍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물 같은 경우에도 sp3 혼성화 오비탈이 생기는데 전자가 많기 때문에 2개의 혼성 오비탈은 페어를 이루고 있고 나머지 2개는 페어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다. 자, 삼연체 기하 구조에서 오비탈 겹침을 확인하시오. PCl3의 PCl3, PCl3는 P니까 P는 질소하고 같은 족에 있죠. 그래서 3s, 3p의 3개일 거예요. 그럼 얘 이제 sp3 혼성화를 시키면은 원래 S 2개 하나, 둘, 세 개였을 텐데 sp3 혼성화를 시키면은 4개의 동일한 오비탈이 생기고 전자는 이렇게 배치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주변으로 sp3 혼성화 오비탈이 이렇게 4개가 나오는데 여기는 페어를 이루고 있는 것들, 여기는 홀전자들이 나와서 Cl, Cl, Cl 3개랑 결합을 하고 나머지 하나는 비공유 전자쌍으로 남을 겁니다. 사면체 기하 구조의 그 기하 구조의 모양은 전하구름은 4개지만 하나가 비공유 전자쌍이기 때문에 삼각뿔. 그다음에 이 겹침은 sp3 혼성화 오비탈하고 Cl이 갖고 있는 p 오비탈 사이에 직접 겹침 시그마 결합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sp3 말고 sp2도 있고 sp도 있느냐? 근데 p 오비탈이 3개가 다 관여를 하느냐? 2개만은 하느냐? 하나만 하느냐? 다 가능합니다. 자, sp2 혼성화 오비탈은 3개의 혼성 오비탈이니까 서로 120도의 정삼각형 꼭지점을 만들고요. 그러면은 관여하지 않은 p 오비탈은 그냥 솟아 있을 겁니다. 이런 식입니다.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있고 아래 위에 p 오비탈이 그냥 하나 남아 있는 형태가 됩니다. 요런 그림이에요. s 오비탈하고 p 오비탈 3개 중에 요만큼만 혼성화를 하고 얘가 남아요. 필요에 의해서 남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S 하나랑 P 2개가 결합했으니까 sp2 오비탈이 되고 p 오비탈이 하나 남습니다. 요 각도는 90도가 되겠죠. 자, 에틸렌의 구조, 에틸렌 에틴이라고 하는데 어, 각 탄소는 3개의 전하그룹을 갖고 sp2 혼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이거든요. 두 탄소는 서로 sp2 혼성 오비탈의 정면 겹침으로 시그마 결합을 형성을 하고 여기에 이제 p 오비탈들이 하나씩 남게 되죠. 얘네들이 서로 넓은 영역에서 영역을 공유하면서 파이 결합을 형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중 결합의 하나는 시그마 결합이고 하나는 파이 결합인 겁니다. 자, 요런 그림이에요. 요게 이제 탄소가 왼쪽 탄소가 sp2 혼성화 오비탈과 남아있는 p 오비탈을 가지고 있는 건데 여기서 sp2 혼성화 오비탈하고 sp2 혼성화 오비탈이 직접 겹쳐서
시그마 결합을 만들고 이 p 오비탈들은 영역을 공유하면서 파이 결합을 만든다는 겁니다. 자, 폴리프로필렌 봅시다. 폴리프로필렌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연속적으로 연결된 세 개의 탄소 원자를 가지고 각 원자의 어떤 종류의 오비탈을 형성을 하는지, 그다음 탄소 결합하고 탄소 수소 결합은 뭔지 보라는 겁니다. 혼성화 오비탈은 기하 구조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전하 구름들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느냐. 얘는 이 주변에 전하 구름이 3개니까 어쩔 수 없이 3개의 결합만 만들 거예요. 근데 s 오비탈 하나랑 p 오비탈이 2개가 필요했다는 얘기고, 얘도 마찬가지로 3개의 결합이 필요했으니까 sp2일 거고, 얘는 주변에 4개의 결합이 필요하니까 sp3 혼성화 오비탈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탄소하고 수소 사이의 결합은 전부 다 직접 겹침으로 이루어지는 시그마 결합인데요. 얘와 얘 사이에도 시그마 결합이고요. 이 사이에는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이 있습니다. 자, 어떤 종류의 결합이냐 이런 걸 이제 판단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결합이 있으려면은 시그마 결합이 있습니다. 단일 결합은 무조건 시그마 결합이고요. 단일 결합에서 이중 결합, 삼중 결합이 가면은 파이 결합이 하나씩 늘어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sp 혼성화도 있습니다. sp 혼성화는 p 오비탈 2개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 파란색 로브, 이 빨간색, 파란색 로브 2개가 남고 양쪽으로 180도 각도를 갖고 배치하는 2개의 혼성 오비탈이 나오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아세틸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아세틸렌에 지금 3중 결합이 있죠. 그러면 시그마 결합 하나랑 파이 결합 2개라고 알 수 있겠죠. 자, 시그마 결합은 sp 혼성 오비탈로부터 나오는 걸 거고, 파이 결합 2개는 p 오비탈 2개의 쌍으로부터 오는 걸 것입니다.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그림이 좀 복잡하지만 파이 결합이 2개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예전 한번 보시다. 알린이라고 하는 분자가 되게 재밌게 생긴 분자인데요. 알린은 요거 하나는 지면으로 들어가 있고 하나는 튀어나와 있는, 요거 이제 어떤 식으로 뭐 같이 생겼냐 하면은 더위 사냥 케이스처럼 생긴 분자입니다. 자, 각탄소 원자의 혼성화. 얘는 주변이 삼각형이니까 sp2 혼성화일 거고요. 얘도 똑같이 sp2 혼성화일 겁니다. 얘는 선형이기 때문에 sp 혼성화가 됩니다. 결합 형성의 오비탈. 이 결합 CH 결합들은 전부 다 시그마 결합들이에요. 시그마 결합일 수밖에 없어요. 요 결합은 하나가 시그마 결합이고 하나가 파이 결합일 거고, 요 결합은 하나가 시그마 결합이고 또 하나가 파이 결합일 겁니다. 여기에는 2개의 p 오비탈이 남아 있잖아요. 하나의 p 오비탈은 왼쪽에 탄소하고 파이 결합을 하고, 하나의 p 오비탈은 오른쪽에 있는 탄소하고 파이 결합을 하게 됩니다. 자, 요런 모양이 됩니다. 이거 좀 복잡한 모양이라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어요. 자, 5개 또는 6개의 전하 그룹을 갖는 원자. 이건 이제 디오비탈을 사용하는 혼성화인데 우리 여기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걱정은 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디오비탈이 나오는 경우는 원자과 결합 이론으로 대위 결합 화합물을 설명을 할 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혼성화 오비탈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